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의 예측대로 전일 미국 증시는 동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나왔는데요. 이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상할 여력이 충분치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전일 미국 증시는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이 훈풍을 그대로 받고 우리 증시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 장중에 살짝 조정이 나오는가 싶더니 조금 전 1시 30분 이후부터 시장이 다시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위험 자산 선호 현상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요건이 마련이 됐다라는 측면인 건데요. 지금 거래소는 삼성전자가 상승 랠리를 연일 이어가고 있긴 한데 여타 업종들은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전체적으로 하락하면서 전기전자 업종 전체로 보면 지금 보합권 수준이고요. 바이오, 건설, 금융업종들이 오늘은 거래소 시장에서 좋은 흐름 가져갑니다.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는 가운데 특히나 오랜만에 눌려있던 신라젠이 5%가 넘는 급등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북 관련 종목들은 이제 그 안에서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종목별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측면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관련주들이 지금 단계가 격상되면서 전체적으로 또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남은 변수는 하나입니다. 미중 간의 무역 협상 부분인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 미국이 이틀간 고위급 협상을 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임을 달리할 수 있다라는 측면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어느 방향성으로 움직일지 조심스럽지만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1월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일은 2월의 첫날 또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3거래일이나 쉬기 때문에 오늘 시장, 내일 시장은 어느 정도의 변곡점 혹은 쉬어가는 장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장 좀 어지러울 수 있는데 하나하나 이슈 체크하면서 선반영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호재들, 악재들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전해드린 대로 시장의 예측대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근거가 다소 약해졌다고 밝혔는데요. 파월 의장은 금리 동결을 결정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미래 정책 조정에 앞서 경기 전망을 평가하는 데 있어 인내함으로써 경제를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이틀간의 고위급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협상의 1차 의제는 미국이 주장하는 불공정 무역 수지 개선이며 또 다른 핵심 의제는 미국이 기술 도둑질로 비난해온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해결책인데 양측의 이견이 워낙 큰 데다가 타결에 열쇠를 쥔 트럼프 대통령이 복잡한 국내 정세로 인해 충분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는 관측입니다. 지난해 설비 투자가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설비 투자는 1년 전보다 4.2%가 감소해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9.6% 감소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또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7개월 연속 동반 하락하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오늘 오후 대우조선 민영화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산업은행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대우조선 보유 지분 55.7%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인수 제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 이동걸 회장이 오후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사회 논의 결의와 산업은행의 입장을 밝힙니다. 국내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200선 안착하는 모습 보입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지금 7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0.34%, 0.35%의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2221포인트 장 초반에 미국발 훈풍에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조정이 좀 나오나 싶었던 지금 중국장 개장과 맞물려서 2202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다시금 지금 힘을 내면서 2210포인트대까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도 외국인이 많이 사줍니다. 2173억 원이나 사주고요. 기관 전체적으로 다시 하루 만에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을 했는데 기관 투자자 1471억 원 파는 가운데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모두 팔고 연기금이 879억 원이나 지금 매도 포지션이 잡혀 있습니다. 개인도 720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연일 상승 랠리를 가져갑니다. 오늘도 300원 상승하면서 46,7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좀 가파르게 올라왔죠. 1,100원 정도 조정이 나오고요. 현대차, 셀트리온 모두 일제히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요 며칠 소폭씩 밀려 내려왔었는데 다시금 40만 원 문턱까지 올라왔습니다. LG화학, 포스코 지금 조정이 나오면서 특히나 포스코 전일 5%, 6%대의 강세를 보였는데 하루 만에 3%의 조정이 나옵니다. 삼성물산 보합이고요. 네이버가 0.74%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한국전력이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옵니다. KB금융도 올라가고 신한지주도 올라갑니다. 오늘 금융주들 오랜만에 지금 상승폭이 꽤나 크고요. 현대모비스와 SK텔레콤은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다음 이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718포인트대입니다. 마찬가지로 0.4% 올라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면 코스닥은 721부터 714까지 비슷한 흐름이죠. 쭉 밀려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저점 찍고 지금 저점 대비해서 4포인트 정도 반등이 나왔네요. 수급 주체 만나보면 역시나 외국인만 삽니다. 650억 원 외국인 순매수 개인기관 동반 매도하는데 기관 가운데에서는 연기금 소량 8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 금융투자는 150억 원 매도합니다. 기관 투자자 가운데 투신만 34억 원 순매수해주네요. 이번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들 잘 가고요. 신라젠이 오랜만에 지금 5.91% 기지개 켜고 있습니다. 75,300원대까지 급등하고 바이로메드, 포스코캠텍 역시 상승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상승에 동참하는 가운데 CJ-ENM만 약보합권 유지합니다. CJ-ENM 최근에 꽤 오랫동안 지금 주가가 21만 원 선에서 눌려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HLB가 2.85%, HLB 역시 최근에 흐름 좋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9만원 부근에서 터치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펄어비스, 코롱티슈진도 올라가고 메디톡스만 오늘 조정이 살짝 나오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부터 파라다이스, SK머티리얼즈까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아난티, SFA는 조정이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의 흐름은 오늘 5원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원화 강세 흐름 가져가고 원달러 환율 어느새 1110원대 초반대 밀려 내려온 모습 확인이 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바로 짚어봅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오늘도 2200선 안착하는 모습 흐름이 좋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FOMC가 훈풍이 되고 있고 이 흐름 계속 간다고 보십니까? 이런 분위기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이 오늘 새벽 FOMC 회의에서 사실상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일시정지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명확히 던져줬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전일 미국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는 아직까지 꺾이거나 아니면 약화되지 않았는데 연준의 긴축 스탠스는 좀 더 후퇴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는 좀 더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다라는 시그널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위험 자산에는 좀 더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리고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건 2200선을 넘어섰고 좀 가파르게 올라온 측면이 있는데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코스피 2300 회복 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상반기에 전개되는 베어마켓 랠리 국면에 위치해 있고 상반기 중 베어마켓 랠리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펀더멘털 변화보다는 투자심리 개선에 의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상반기 중 2300 회복 시도는 가능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가능성은 좀 더 열어놓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10% 정도 올랐는데 실적 하향적 동세가 가파르게 전개되면서 지금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PER은 10배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밸류에이션 레벨업이 추가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펀더멘털 쪽에서의 기대 심리가 좀 더 강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 중에는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단기 숨고르기, 매물 소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상반기 베어마켓 랠리는 지속된다. 축구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전반전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 시간이고
하프타임 이후에는 후반전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전 잘 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2350선도 상반기 말씀해 주셨으면 그만큼 올라갈 거잖아요. 어떤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가격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 그리고 또 상반기 베어마켓 랠리 전체를 봤을 때 반도체, 증권, 화학업종 최근 코스피 반등을 주도했던 업종들의 강세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들 업종을 보면은 단기간에 급반등을 했고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이라 말할 수 있는 추세선에 근접하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세가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하프타임에는 이들 업종들이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가격 밸류에이션 정상화 과정의 차별화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본다면 아마도 소비주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통, 화장품 의류, 미디어 교육, 필수 소비자 같은 종목들이 단기 순환매 차원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들 업종은 여전히 가격,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고 설 연휴 동안의 소비 모멘텀 기대 그리고 중국의 소비 정책들이 가세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들어올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업종들 또한 순환매 차원에서의 반등 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증권, 화학 업종에서는 좀 템포 조정을 하시고 순환매 차원에서의 단기 대응을 하신다면 좀 소비 관련주들을 좀 주목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업종까지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1월 벌써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1월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 많이 올라왔는데 글로벌 시장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1월 한 달 동안 글로벌 시장 점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최근 들어서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동반 상승 1월 4일 날 기점으로 해서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돌아서면서 역시 가장 많이 오른 시장은 많이 빠진 시장 쪽에서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브라질부터 시작해서 나스닥까지 이르는 일종의 좀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일단 보면 좀 변동성이 큰, 다시 말해서 베타 지수가 좀 높은 그런 시장들이 시장의 상승, 반등을 주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일본이나 대만, 영국처럼 좀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거나 또는 최근 들어서서 환율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있었던 그런 시장들은 조금 상승 탄력들은 둔화됐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글로벌 금융시장은 일단 1월 4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인내심을 갖겠다라는 그 말을 한 다음부터 일단 상승세로 돌아서서 대부분 아주 강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 자체가 결국에 미국발 훈풍, 그 금리 인상 기조가 좀 꺾였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좋게 흘러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업종들이 그러면 올라왔나요? 예, 외국인 좋아하는 업종입니다. 예. 참, 이게 지난해와 올해 사이가 이렇게 좀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참 놀라게 되는데요. 지난해 한 해 내내 저희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괴로웠던 이유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넘치고 실적도 나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올해는 반대로 미중 무역 분쟁이 부각되는 가운데 최근 들어서 수출 전망이랄까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 내 하향 조정이 좀 큰 업종들 위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사자세가 들어오는 그런 환경, 그런 현상이 출현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기 업종 같은 경우가 아주 강세를 주도했고요. 반대로 통신 서비스나 건강관리처럼 상대적으로 디펜시브한, 즉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난 11월, 12월 내내 잘 버틴 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던 업종들이 이번 1월 랠리에서는 좀 소외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더 특징을 알아보자면 바로 정책에 대한 수혜주들도 강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수소 관련 테마가 부각되고 있는 자동차 업종, 그리고 정부의 예타 면제,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의 면제 효과 발표 그걸 앞두고서 건설 관련 업종들, 또
건축, 기자재 관련 업종들뿐만 아니라 뭐 최근 들어서서는 어떤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들이 부각되는 조선 업종 등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지난해와 올해 1월 시장의 흐름만 놓고 본다면 정반대의 현상 또는 다른 모습들이 출현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우리 시장도 업종별로 외국인들이 많이 산 업종이 올라왔다 말씀해 주셨고 그 업종들 위주로 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한 건데 궁금한 게 이겁니다. 외국인이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대량으로 순매수를 계속 해줄까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이제 다만 뭐 저희야 이제 그 직접적인 특히 달러 인덱스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매크로를 분석하고 있는 거시경제를 분석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의 가능성들이 후퇴되면서 더 나아가 미국의 시장 금리들이 하향 안정된 것이 최근에 가장 중요한 외국인 매매 반전의 신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이 바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연준이 예상대로 정책금리 동결하는 한편 성명서에서 점진적 금리 인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잖아요. 이건 결국 앞으로 상당히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정책금리 인상 없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는 잠잠하고 기준금리는 중립 범위 내에 있다라고 말을 한 걸 보면 적어도 당장 제가 봤을 때 3월이나 또는 6월 정도까지는 정책금리 인상이 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 과정에서 정책금리 변화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금 2.52%예요. 그러니까 향후 2년 동안에 미국의 어떤 뭐 정책금리 평균이 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글로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달러를 좀 보유한 데 따르는 실익이 조금은 약해지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며 고금리를 출현해 왔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제 지금까지 보여왔던 흐름에 변화가 출현한다. 이 결국 달러의 약세 또는 뭐 약세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그동안의 지속적인 어떤 강세의 흐름들이 조금은 진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수급을 좌우하는 요인들은 외국인 수급을 좌우하는 요인은 물론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또 나가서 지정학적인 변수들 또 미 증시의 반등이 지속되느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결국 가장 관건 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지표는 결국 저는 미국의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의 어떤 변수들만 놓고 본다면 이제 달러는 조금 더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다시 말해서 주변 통화에 대해서 달러의 가치가 끝없이 상승하던 작년의 모습은 올해 적어도 상반기에는 조금 진정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달러 약세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건데 이 통화의 이동이 그렇다면 신흥국 쪽으로 조금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뭐 시장 여건은 마련되는 것 같는데 맞나요? 예, 뭐 100% 단언하기는 어려운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런 달러가 약세를 좀 보이게 되면 이 달러 자산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게 약간 걱정이 좀 되는 거죠. 이게 달러를 보유한 데 따르는 금리가 떨어지니까 좀 차익이 약간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도 좀 둔화될 수가 있고 더 나가서 달러를 보유한 데 따르는 어떤 환차손해 리스크들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와 같은 연준의 어떤 경기 부양적 스탠스 또는 경기에 대해서 좀 비둘기파적인 스탠스가 나오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경우에 또 수출 국가들 또는 수출 경기에 민감한 여러 나라들이 이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냐라는 이런 연쇄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흥시장 주식이라든가 원자재 같은 이른바 비달러 자산에 대한 선호가 그래도 좀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서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적극적인 사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뭐 기조가 바로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좀 더 달러의 약세 흐름 속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자 공세는 좀 이어질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미중 고위급 회담이 이제 곧 열리잖아요. 더 나가서
3주 유예를 해놓은 미국의 셧다운 문제가 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고, 마지막으로 단기 급등, 지난 1월 4일 같은 경우에 종합주가지수 2000이 한때 깨졌던 게 지금 2200선까지 10% 넘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 욕구도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은 뭐 분명한 사실이고, 1월에 올라왔던 속도만큼 2월 설 연휴 이후에 달려간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 연준이 1월 4일에 태도의 전환에 나서고 그걸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해줬다. 그리고 기대보다 더 비둘기파적인 태도들을 보였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수급 여건은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이럴 때는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거에 선호했던 그런 기업들, 그리고 더 나가서 정책 기조의 어떤 변화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어떤 산업들, 그쪽의 수혜주들 위주로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사님,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미중 간의 고위급 회담 살짝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게 뭐 예단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번에도 이건 마찬가지로 전제를 두고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뭐 난항 예상된다 얘기 나오잖아요. 이후에는 시장이 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또 격화되거나, 더 나가서 90일 동안 이렇게 관세 부과를 유예해놨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철회하는 그런 조치들이 보여진다라면 시장은 다시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아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과거와 조금 작년과 좀 달라져 있는 점을 하나만 우리가 좀 지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되게 어려운데 미국 경제만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 관세 전쟁 또는 무역 전쟁에서 상당히 강세 입장 또는 주도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로, 즉 미 연준이 정책 금리의 인상을 이제 잠정적으로 좀 중단하거나, 혹은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가 끝났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예상이 부각될 정도로 미국의 연준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건, 결국 미국 경제도 지금 좀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작정 관세 부과를 해가지고 밀고 나가기에는 최근에 애플이나 캐터필러 같은 다양한 주요 수출 기업들, 제조업들의 실적 전망의 하향 조정이라든가 쇼크에서 나와 있었던 것 같은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단 작년에 비해 미국이 협상에 임하는 태도의 그 강경함은 조금 덜하지 않겠는가? 이런 정도는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마디로 중국만 힘든 게 아니라 미국도 힘들다라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그 부분에 미국이 감안하고 협상을 들어온다면 극단적으로 나올 확률은 좀 그래도 줄어들었다, 여기까지는 예측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자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제 다양한 종목들 정리해 드리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알찬 시간 준비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